치과 내원 환자가 치과내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할 경우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취업윤리위원회가 최근 폐업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제2플란트 원장에게 징계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치과 의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1억 2,500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치과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경우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열람 요청자 외 제3자가 찍힌 CCTV의 경우 이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CCTV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열람 청구권자 한 명인지 제3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라면서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정보 주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수술실 CCTV 열람 제공의 경우 영상에 등장하는 환자,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제공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윤리위원회가 최근 폐업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제2플란트 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2024 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 제2플란트 치과병원 불시 폐업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윤리위는 제2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을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의료행위, 불법 의료 광고 등 치과의사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지부장은 치과의사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 혐의 사실 통보 등이 있을 시 지부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후 10년간 치과의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2021-2023 한국직업전망 일자리 전망 통합본에서 향후 10년 동안 치과의사 일자리가 연평균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선 교육 수준 상승, 평균 수명 증가를 포함해 심리 목적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치과의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증가와 함께 보철과 임플란트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등 지속적인 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등 치과 의료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치과 위생사와 치과 기공사의 일자리도 고령화와 같은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1%에서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3D 프린터 도입 등은 치과 기공사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과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치과 데스크 실장 A씨에게 징역형과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 금액이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과거 사기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보고는 내년 4월에서 5월경 또는 중간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 12월 전후로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의신보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 선정업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추계되는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역할과 기능, 설립과 운영의 합리적 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잡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착수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설립 타당성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설과 부지 등과 관련된 것은 연구가 종료될 쯤 나올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메가젠 임플란트가 오는 9월 7일과 8일 임플란트 어드밴스 코스를 메가젠 강남 사옥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치과 마취과학회가 오는 9월 8일 정주 진정법 실습 연수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합니다. BDPG가 오는 9월 21일 임상실천 연수회를 BDPG 세미나실에서 열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거쳐 마스터 코스를 마곡 오스템 임플란트 연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변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